당신이 평생 함께한 그 사람을 정말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금강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1강에서는 대상에 대한 집착을 보았고 2강에서는 나 자신에 대한 집착, 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는 어떤 집착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어떤 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금강경이 말하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요즘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조금 서운해집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그게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까요?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늘 어떤 틀 안에서 봅니다. 그 틀이 바로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먼저 인상을 봅시다. 인상은 사람에 대한 상입니다. 사람을 어떤 고정된 이미지로 보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좀 게으른 편이야. 저 집 아저씨는 참 성격이 급해. 우리 언니는 속은 따뜻한데 표현을 못해. 이렇게 누군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한 것 같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은 멈춰버립니다. 내 머릿속에서요. 실제로는 그 사람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기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옛날 이미지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봅시다. 우리 아들은 원래 게을러.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끝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도 3일 가겠지 이렇게 봅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도 오늘만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른 아들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변하려고 애쓰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애로 봅니다. 이게 인상입니다. 다음은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은 사람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묶어서 보는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알아. 나이 든 사람들은 꼰대야. 이렇게 누군가를 범주로 봅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인사 잘하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인사 안 하는 어른도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각인데 우리는 자꾸 묶어서 봅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묶는 순간 그 사람의 고유함은 사라집니다. 손자를 봅시다. 요즘 애들은 다 게임만 해.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아이가 게임 말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냥 요즘 애들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대화는 끊깁니다. 며느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
명절에 집안일 안 하려고만 해. 그런데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일이 힘들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라는 틀로 보면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들은 다 꼰대야. 9세대는 이해를 못해.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안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집단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입니다. 수자는 목숨, 생명을 뜻합니다. 이건 시간의 틀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참 성실했는데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과거나 미래로 상대를 고정시킵니다.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너 기억나? 그때 우리 둘이. 물론 좋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40년 전 그 시절의 서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하면서 과거에 머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살이 넘은 자식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봅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물론 부모는 자식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5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만의 경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20년 전, 30년 전 모습으로 봅니다. 이게 수자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봐야 하니까요.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틀에 넣어버리면 편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함의 대가는 큽니다. 관계가 멈춰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절을 다시 봅시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때 비로소 진짜를 본다는 뜻입니다. 남편에 대한 이미지, 자식에 대한 이미지, 친구에 대한 이미지. 이게 다 내가 만든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은 거창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틀 안에서 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왔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그때 잠깐 멈춥니다. 내가 지금 중생상으로 보고 있네. 저 사람을 개인으로 안 보고 요즘 젊은 애들로 보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사정이 있을 겁니다.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아이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면 그게 보입니다. 남편이 오늘따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내가 지금 인상으로 보고 있네. 말 없는 남편이라는 틀로 보고 있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오늘은 왜 유난히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옛날 친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멈춥니다. 내가 지금 수자상으로 보고 있구나. 40년 전 그 사람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의 그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틀 안에서 보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봐왔으니까요. 그 습관이 순간순간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면 됩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내가 만든 틀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이미지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매 순간 새롭게 보라는 겁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가족을 봅시다. 평소처럼 보지 말고 조금 다르게 봅시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춥니다. 내가 지금 틀 안에서 보고 있네. 그리고 다시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시작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대화가 열립니다. 서로를 진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집착도 보았고, 나에 대한 집착도 보았고, 관계 속 집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때로는 그게 짐이 될까요? 베풀고 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왜 생길까요? 4강에서는 금강경이 말하는 보살의 제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제도는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베푼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집착이 숨어 있을까요? 진짜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